네, 잔매거진에 놓칠 수 없는 또 하나의 묘미, 잡코리아 좋은 일 연구소와 함께하는 랭크 공감 100% 시간입니다. 네, 랭크 공감 100%는요, 1000명에서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주간의 이 취업과 관련된 이슈를 설문조사를 합니다. 그걸 네. 토대로 취업에 관련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보는 시간입니다. 자,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먼저 설문조사를 맡고 있는 잡코리아 좋은 일 연구소 나광철 과장님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맞습니다. 저희 뭐 한 달여 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. 네. 한 달 동안 좀 굉장히 바쁘게 지냈고요. 또 국제 시즌 동안 너무 좀 바쁘게 지냈는데 아무튼 한 달여 만에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. 네, 오늘 반갑습니다.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자, 이어서 한양대학교 겸임교수이자 전국대학교 취업관리자협의회 연구위원으로 계신 강원중 컨설턴트.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저 지난주에 그 A매치 데이가 있었잖아요. 예. 맞아요. 그 이후로 이제 인적성 검사가 발표가 나면서 뭐 사트든 뭐 삼성이든 현대든 뭐 발표가 나면서 학생들이랑 같이 만나며 반갑게 좀 바쁘게 좀 지내다 왔습니다. 바쁘고도 바쁘게. 네, 네. 많은 분들이 지금 너무나 바쁘게 지내고 계신 것 네. 같습니다. 자, 이 두 분과 함께 우리 사회 속 취업과 관련된 핫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먼저 오늘의 주제 공개하겠습니다. 네. 자, 오늘의 주제는요, 인사 담당자의 90% 포트폴리오만 보고 서류 합격시켰다입니다. 예, 주제만 봤을 때는 참 의아한 내용이 아닐 수가 그러네요. 없는데 네. 어떻게 설문조사가 진행이 됐죠? 네, 그 인사 담당자 163명을 대상으로 이제 네. 포트폴리오가 취업에 어떻게 미치는지 영향에 대해서 좀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. 그 결과 이제 구인을 하는 데 있어서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 결과가 나타났긴 했는데요.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뭐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. 그렇군요. 예. 이렇게 다른 이력 없이 지원자의 포트폴리오만 보고도 합격을 시킬 수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. 네, 좀 결과가 재미있게 나타났는데요. 저희가 포트폴리오가 좋은 그 지원자가 입사 후에 보니 이제 성과가 좋다라는 것이죠. 예.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그 포트폴리오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아졌고 또 이렇게 때문에 이력서와 또 포트폴리오의 그런 그 좀 시각화되고 좀 신뢰성이 높은 결과 때문에 네. 좀 인사 담당자는 채용을 하는 데 있어서 포트폴리오를 좀 신뢰하는 것 같습니다. 아주 그렇군요.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군요. 네, 저희가 딱 봐도 포트폴리오 무척이나 중요하다는 생각이 네. 드는데 인사 담당자들은 이제 훨씬 더 중요하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? 일단 포트폴리오 자체가 근데 학생들한테는 좀 생소해요. 네. 그래서 뭔가 이게 어떤 건가조차도 좀 생소할 때도 많이 있는데 실무자 입장에서는 포트폴리오를 작성했다는 것만으로도 자기가 가진 역량들을 한 번쯤 정립했고 정리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. 네. 그다음 그 내용을 가지고 PT까지 이어지는 기업들도 많거든요.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소개를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향. 그다음 자기가 가진 것들을 어디다가 적용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역량에 대한 분석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무자들은 당연히 선호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그래요. 그러면은 이 얘기를 좀 뒤집어 보면 포트폴리오를 잘 못 만들었을 경우에는 탈락의 가능성도 높다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? 어떤가요? 포트폴리오라는 그 자체는 사실 지금까지는요. 뭔가 정답 전체가 다 포트폴리오로 합격의 여부를 자지하기보다는 네. 합격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지름길이다.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이력서가 없는 상태에서 포트폴리오만 작성하는 경우는 아직 많지 않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포트폴리오를 좀 더 잘 썼을 때 합격이 좀 빨라지는 거지 그것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적은데요. 그래도 외국계 기업이나 아니면 지금부터 뜨게 되는 수많은 기업들은 다양한 양식들을 좀 선호하거든요. 그랬을 때 이 포트폴리오에 써 있는 자기의 경험이나 역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보여줄 수 있다면 합격에는 분명히 가까워질 수 있다. 네. 말씀드립니다. 그렇군요. 그렇다면 인사 담당자들이 좋아하는 좀 채용하고 싶게끔 만드는 포트폴리오는 어떤 유형들이 있을까요? 네, 설문조사 결과 이제 인사 담당자 과반수가 이제 네.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이제 잘 정리된 포트폴리오가 채용하는데 1순위의 포트폴리오였습니다. 50% 이상이네요. 네, 맞습니다. 예. 네, 이어서 그 능력은 다소 떨어져 보이지만 성실히 준비한 인상을 주는 포트폴리오, 네. 또 전문성이 돋보일 수 있도록 세련되게 멋지게 정리된 포트폴리오, 또 다양한 경험을 보여주는 포트폴리오 순으로 좀 채용에 좀 높이 평가된다고 했습니다. 네. 네. 아무튼 1위가 50% 가까이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잘 정리된 포트폴리오입니다. 말은 쉬운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궁금하고 예. 그리고 또 왜 이런 포트폴리오들이 유독 인사 담당자들이 좋아하는 걸까요? 저는 학생들한테 그 기업에 면접을 갈 때 포트폴리오를 요청하지 않더라도 제안서 한 장을 써가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. 제안서. 네.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어떤 부분들을 진행한다면 더 성공적일지
대한 제안서 한 장을 쓰고 네. 그에 맞춰서 본인이 가진 역량들을 뒷받침시킨다면 훨씬 더 실무 역량을 보여주기 좋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 포트폴리오를 그냥 가지고 있는 것만 보여준다고 생각하지 말고요. 회사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 뭐고 그 방향에 맞춰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은 무엇인지 이렇게 뒷받침하는 그 하나의 역량 기술서가 포트폴리오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쓰기도 좋고 또 왜 필요로 하는지를 이해하기도 쉬울 것 같습니다. 예. 그러네요. 그러니까 그 기업에서 내가 왜 필요로 한지를 좀 명확하게 설명하는 제안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반대로 이런 포트폴리오는 좀 떨어뜨리고 싶더라 이런 설문조사 결과도 있었나요? 네, 맞습니다. 그 가장 떨어뜨리고 싶은 좀 포트폴리오는 이제 자료가 좀 빈약해서 그 능력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은 포트폴리오가 가장 떨어뜨리고 싶은 포트폴리오 1위로 꼽혔고요. 예. 이어서 너무 많은 내용을 담아서 두껍고 검토가 불편한 것, 그리고 회사에 필요하지 않는 내용을 담는 것 등의 순이었습니다. 그렇군요. 예. 자료가 빈약하다든지 혹은 쓸데없는 자료가 너무 많으면 너무 이제 많아도. 인사단원들이 예. 싫어하는 것 같은데 뭐 특별한 이유가 당연히 있겠죠. 네. 그 재밌는 얘기 하나 하면요. 한 친구한테 이 제안서처럼 제가 만들어 가라고 한번 양식을 준 적이 있었는데 네. 예. 그 친구가 면접 갔다 오더니 엄청 투덜거리는 거예요. 왜요? 보니까 자기가 만들어간 포트폴리오가 있었는데 이번 회사는 안 가져간 거예요. 근데 대표님, 아니 저한테만 준다면서요. 근데 누군가가 똑같은 이 제안서를 가지고 왔다고, 근데 예. 자기만 없다고 이러면서 네. 그때 인사 담당자가 굉장히 그쪽 친구에게 관심을 가졌다라고 했었었는데요. 그만큼 이제 회사에 대한 내용을 좀 보여주고 관심 있고 고민했다라는 테마를 보여주는 게 참 좋은데요. 네. 많은 친구들은 포트폴리오에 뭘 넣어야 될지 모르니까 자신이 어렸을 때 사진부터 여행 사진 뭐 이러면서 자기가 가진 것들을 그냥 다 집어넣고 끝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. 네.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나를 보여준다기보다는 회사에 맞는 역량을 보여준다. 이걸 계속해서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요. 여기 포커스를 잘 맞춰서 작성을 해야 될 것 네. 같고 인사 담당자들이 이제 좋아하는 포트폴리오, 싫어하는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다 알아봤습니다. 이제부터는 좀 잘 써야 될 텐데 잘 쓰는 팁도 좀 공개해 주시죠. 저는 그 제안서에 대한 쓰는 팁을 조금만 말씀드릴게요. 네. 처음에 기획서를 쓰는 것처럼 동일하게 쓰면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. 그 기획서에 대한 부분보다는 좀 심플하게 작성을 해보면 제안, 그리고 그 뒤에 제안에 대한 이유,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제안에 대한 이유 설명은 반드시 수업 분석으로 경쟁사와의 비교 분석은 필요합니다. 그래서 우리 회사를 왜 지원했는가에 대한 동기까지 묻는 거죠. 그런 다음에 그 제안 내용이 어떤 효과를 낳을 수 있는가에 대한 기대 효과. 요거까지 네 단락을 쓰고요. 네. 그다음 밑에 좀 칸이 남는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 제안을 완성할 수 있는 역량. 그리고 그 역량에 대비하는 나의 역량. 이렇게 비교해서 한 페이지짜리를 딱 만들면 예. 나머지 부수적인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건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. 네. 아주 간단 명료하게 잘 쓰는 팁까지 네. 설명을 해주셨습니다. 그런데 제 생각에 모든 직무에서 이 포트폴리오가 필요한 건 아닐 것 같다는 그쵸? 생각이 드는데 직무별로 꼭 포트폴리오가 필요한 직무도 있지 않나요? 네, 맞습니다. 그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. 결과 이제 연구개발직 지원자들의 포트폴리오는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54% 응답률로 가장 많았습니다. 다음으로는 기획직, 마케팅직, 디자인직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. 예. 그렇군요. 연구, 개발, 기획, 마케팅 분야의 인사 담당자들은 포트폴리오를 반드시 보는군요.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? 요거는 실무랑 연관된다고 보시면 네.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뭐 직무 분석에서 다 또 많이 들으셨지만 연구 쪽에서는 자기가 개발했던 내용을 누군가에게 PT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고요. 그다음 마케팅 같은 경우는 시장 조사를 통해서 그 자료를 분석하고 그 자료를 전달해야 되는 일들이 많거든요. 네. 요거는 포트폴리오에 대한 그 컨텐츠에 대한 질보다는 어쩌면 자기가 가진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방식, 그것 때문에 직무에서 선호하는 경향들이 큽니다. 그래요. 예.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꼭 필요한 직무까지 우리가 알아봤는데 이런 직무의 포트폴리오를 작성할 때도 꼭 주의할 점이 있죠. 저는 그 항상 매주마다 말씀드리는 게 네. 방향성에 대한 거거든요. 방향성.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안에 대한 내용이 먼저 들어갔다면 그에 따라 나오는 역량들이 계속 붙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저는 어쨌든 목차라는 걸 먼저 줬으면 좋겠어요. 네. 이 회사에서는 내가 필요하다가 아니라 이 회사에서는 뭐가 필요하다. 그리고 그에 필요한 게 나다. 이렇게 찍어준다라고 생각하면 쓰기가 훨씬 더 쉽고요. 목차를 잡아놓는 순간 몇 가지로 풀지 어떻게 풀 수 있을지 방향은 좀 쉽게 잡히거든요. 네.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틀에 맞춰서 한 번을 써보시고 얼마든지 이쁘게 변형하는 두 번째 방법을 저는 선호하고 있습니다. 네. 의외로 학생들이 잘 감을 못 잡나 봐요. 전혀 못 잡죠. 그리고 특히 이 양식 자체가 아예 없다 보니까요. 예. 파워포인트로 뭐 10장 내외로 써라 이러면 뭘 넣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포트폴리오 양식을 주지 않고
그냥 첨부 파일을 제출해라라고 하는 기업들도 네. 있거든요. 예. 이러다 보니까 이게 뭘 써야 되는가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아예 안 내고요. 그 안에다가 자격증 하나 붙여가지고 그냥 올려놓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. 그럴 경우에 조금 성의 없어 보일까요? 그럴 경우에는 핀트를 자체를 아예 못 잡은 거죠. 성의 없는 게 아니라 얘가 뭘 제출해야 될지 모른다라는 판단이 먼저 쓰죠. 그렇군요. 예. 네. 오늘 방송 보시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네. 과장님께서도 이 포트폴리오 잘 쓰는 팁에 대해서 한 말씀 전해 주실까요? 네, 그 많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많은 그 구직자분들이 그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개념을 잘 못 잡고 있으세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일단 먼저 포트폴리오를 작성해 보셔야 됩니다. 일단 그래야지 본인이 무엇이 좀 부족한지를 알 수 있겠고요. 네. 저희가 그 SNS 그 어플리케이션도 있는데요. 그 포트폴리오라고 웰던투라고 있습니다. 예. 그 웰던투라는 포트폴리오 서비스를 이용하면은 본인이 잡히지 않는 개념들, 무엇을 어떻게 그 포트폴리오 작성할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되니까요. 네. 뭐 웰던투를 활용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를 쓰기 위한 노력들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자, 마지막으로 오늘도 취업 준비에 여념이 없는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취업 준비생들에게 한 말씀 조언 부탁드릴게요. 네. 오늘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. 네. 사실 포트폴리오의 시작은 이공계의 역량, 그다음에 디자인 쪽에 본인이 가졌던 결과물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원래 시작했던 게 포트폴리오거든요. 근데 그런 역량들을 가지지 못해서 자기가 좌절하고 그리고 포기하기에는 사실 지금은 너무 이릅니다. 그래서 지금까지 떴던 많은 대기업들이 공채를 진행했고 그 공채에 대한 결과 발표가 나고 있는데 이제부터 본 싸움이거든요. 그래서 지금부터 뜨는 많은 기업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뽑아놨다가 그냥 뭐 버리거나 많이 버린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요. 어쨌든 뭔가 생각보다 많은 수를 뽑았다가 네. 서류에서 걸러내는 회사들이 많았다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면접까지 진행되는 그 단기간에 모든 채용들이 진행되는 기업들이 많이 뜨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자기가 희망하는 직무나 그리고 평생을 맡기게 될 직장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나광철 과장님도 따뜻한 조언 한마디 해주실까요? 네, 그 취업하기 힘드시죠. 힘듭니다. 그래서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시길 바라는 의미에서 드리고 싶은 말은 1승만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. 뭐 10번, 10곳에 합격한다고 해서 다 합격하고 다 들어가는 거 아니시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그렇죠. 꼭 1승, 내가 한 번만 합격하면 된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희망을 품고 노력하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겠습니다. 네, 여러분을 원하는 단 한 곳의 기업이 분명히 존재할 거라 믿습니다. 네. 자, 랭크 공감 100%, 오늘은요, 인사 담당자의 90% 포트폴리오만 보고 서류 합격시킨 적이 있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. 네, 함께해 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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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